전세가 약보합 상승, 금리 동결, 집값 상승의 신호탄일까? 전세 가격 꿈틀 과연 주택 가격을 견인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클로버 더빙 글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세 시장의 가격이 살짝 꿈틀대며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2월 23일 한국은행 금리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긍정의 회로를 돌려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뉴스들을 봐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은행금리에 대한 압박 카드를 여러 개 꺼내들었죠. 일단 주담대에 대해 이자율 하락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시중은행을 더 허가해서 제1금융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등 은행의 폭리로 인해 일반인에게 가중되는 압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로 현재 일시적이나마 주담대가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집값 하락도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살짝 오른 곳도 있고요. 매매 시장은 현재 이런 상태이고 주택시장의 나머지인 전세와 월세 시장을 보자면 월세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고요. 전세 시장은 살짝 2%에서 5%대 정도의 상승 기류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면 일단 과거는 어땠냐? 라는 걸 파악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1998년도 IMF나 또 2008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죠. 다만 지금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다른 점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는 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푼 자금이 시중에 돌아 생긴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IMF 사태는 정치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 미친 영향은 이견이 없으리라 봐요. 외국에서 시작하여 정부로 불붙은 사건이라는 점은 지금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자면 국가재정 위기 사태에 들어서면 당연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지금 아직 코로나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난 자금을 풀었고 그 자금의 일부는 국가가 가진 현금을 풀었고 일부는 부채를 발행했죠.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중기적으로 세금을 높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잉 공급된 자금들이 국가를 제외한 기업과 개인에게서 돌고 돌아 물가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소외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극과 극의 상태로 치달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금리를 현재선에서 압력하려 해요. 사실 이 부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미친 듯 치솟는 물가로 인해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나면 기업 도산이 이어지는데 이걸 놔두는 것은 안 된다는 교훈이 작용했죠. 이렇게 우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벌어질 나쁜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와 최근의 현재 시점을 봤으니 현재와 미래 시점을 보죠. 경제는 아시다시피 리더가 있고 이 리더를 따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로 GDP 12에서 13위로 따라가고 있네요. 미국 금리와는 약 1에서 2% 정도가 낮고 그 움직이는 폭도 낮아요. 아주 조금씩 움직여서 그 충격파가 적길 원하죠. 미국이 현재 적어도 금리 상승 혹은 현재를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CP지수와 고용 발표로 인해 결국 미국이 금리를 약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적어도 현 상태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제로라는 걸 발표한 지금 우리나라도 과연 다시 저금리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지금 상태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전세왕 빌라왕들은 터졌지만 갭투자왕들은 아직 안 터졌어요. 거품이 아직 다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봤고 그리고 현재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미시적으로 보죠. 과연 이런 상황인데 주택시장의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견인할 만큼 될까? 우리는 알다시피 전세 가율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평균 70%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비율이 낮아지면 주택가격 하락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평균 70%보다 높다는 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신규나 고주택 상관없이 싹 다 올라가서 70%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야 가격 상승이 생길 겁니다. 적어도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가격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아니면 현재 강남의 최대 하락된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수준부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더 하락된 가격이 없을 경우에 당연히 그 다음의 순서가 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의 시작 시점을 판단할 때는 강남 주택가격을 보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이 부분은 전세가율이 70%에 닿고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서울 거의 전역의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그 후 집값을 상승하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최근 분양 물건인 경우에는 40%에서 높아야 50% 정도 선입니다. 이게 요즘 당연하다 싶어지는 게 갭투자다 빌라왕이다 전세왕이다 사건을 바라본다면 50%의 대출비은 아주 당연한 듯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육무라는 거죠. 물론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세와 이주 심리를 자극해서 일시에 주택가격까지 불붙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엔 우린 큰 산을 넘어온 상태인 거죠.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도 조금 똑똑해진 상태 아닌가요? 소비자가 똑똑해진 만큼 시장 변화도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도 굉장히 빠르고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주택가격은 현재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2에서 3년은 주택가격 상승은 이 전세가격의 일시 상승만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자율의 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은행의 과도한 금리로 인한 폭리로 발생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변화와는 무관하게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진 것이 주담대와 연결되어 집값을 상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살짝의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금리는 은행의 수수료 하락선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고 인구도 늘며 경제 내 외적인 상황이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자산을 불려나가거나 이사도 계획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근본적인 것으로 금리를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2월 23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 이건 분명 부동산의 호재입니다. 곧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3월 22일에 금리에 대해 회의를 할 겁니다. 이때 미국 금리가 상승 혹은 가능성이 낮지만 하락하면 혹은 동결되면 우리나라 금리와 주식,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같이 판단해봐야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파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하여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들의 유튜브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